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무실 같은 거죠, 용도가? 네. 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 두 동이 아세요?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이거 사장님이 직접 사는 거예요? 임대차 안 주고? 임대 들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요즘 주택의 취득에 대한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매력적인 창고가 경매로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에 대한 스펙사항 간략하게 전달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시설이며 토지 면적은 약 200평, 건물 면적은 67평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4억 6천만 원부터 진행하여 현재는 1회 유찰된 최저가 3억 2,400만 원부터 출발하는 물건입니다. 토지는 총 2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146평은 대지, 그 외 53평은 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은 총 2개 동이며 현황상 용도는 창고입니다. 제시외 건물, 화장실, 창고 등은 약 9평이 있는데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분리가 가능하여 경매 진행에 있어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동산은 집합 건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으로서 권리 분석 또한 토지와 건물 등기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건물 등기 및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4년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에 부합되기에 해당 권리부터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권리 분석은 끝났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현황상 총 4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총 보증금액 4천만 원에 월세 합계액은 1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황상 임대료 190만 원 곱하기 1년의 임대료를 해줘야 되니까 약 12개월을 곱해주면 1년 동안 총 임대료는 2,280만 원입니다. 그럼 낙찰가를 약 3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해당 낙찰가를 나눠주게 된다면 수익률은 6.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창고 임대 수익률 6%대는 호감적인 수익률로 보여지죠. 그럼 현황상 임대료를 100% 맹신하지 않고 주변 임대료 또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읍 주변 현재 나와 있는 창고 임대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임대료를 평당가를 나눠보면 되겠죠. 임대료 300만 원 나누기 건축 면적 60평 정도를 계산하면 평당 5만 원에 구성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고 물건은 2017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신축급이라 경매 물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축 임대료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포읍 주변 사용 승인일 1992년 된 구축 창고가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임대 나와 있네요. 해당 창고 임대료를 180만 원 나누기 건축 면적 90평을 해주면 평당 2만 원의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이 2010년이라 평당 3만 원 정도 측정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건물 면적 67평, 주변 임대료 시세에 3만 원을 적용한다면 월 2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창고 물건입니다. 현재 경매정보지상 기재해놓은 190만 원의 임대료는 오포읍 주변 창고 시세와 큰 왜곡이 없어 적정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의 입지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시죠. 물건지 주변을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 공장들이 최대한 밀집되어 있어야 공장 수요자는 높아지게 되죠. 그 이유는 각종 공장들이 다양한 수주와 일거리를 주고받으며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편의시설인 식당 및 각종 기숙사 등의 인프라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경매물건지 주변은 충분한 공장 수요가 있어 임대 수요는 양호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진입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통상 공장 및 창고는 대도로부터 약 1km 반경으로 떨어져 있다면 선호도 측면에서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4차선 도로부터 약 300m 반경 안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도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용도 지역은 공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주변 태전 택지 개발 및 수도권 광역철도 공사 개발 계획까지 다양한 호재성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소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창고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풍으로 내린 결론은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종 호재성도 존재하고 도로 진입 부분에서 양호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통상 창고 임대 수익 4에서 5%대가 아닌 6%대를 맞출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 매력적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매 물건의 내외부 컨디션을 확인하고 도로 진입에 있어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창고나 공장은 IC 진입이 굉장히 유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근접되어 있어 창고의 수요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지금 해가 엄청 쨍쨍 비치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얼굴이 다소 밝은 점, 눈이 좀 부실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창고와 공장에 있어서 대형 덤프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들이 진입하는데 유용하셔야 합니다. 즉, 진입로 부분, 도로 부분의 폭이 최소 4m 정도는 확보되어야 공장의 수요를, 임대차를 최대한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매물건 우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두 동입니다. 얘 한 동, 바로 옆에 한 동, 저희 가운데가 주차장 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한 80cm 정도의 걸음폭을 가지니까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도로 진입로.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걸음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죠? 7, 8에 56. 약 4m 좀 넘게 한 5m의 도로폭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로에 대한 화물 차량의 진입에 대해서는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입하면서 이 공장 부지 내에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포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주택 부분은 전혀 없었고 공장 부지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공장 주변에 주거 지역들이 만약에 밀집되어 있다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민원이 제각기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나 추후 출구 전략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거 밀집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공장이나 창고 지역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용도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존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등을 만나게 되죠. 만약 공장 투자나 창고 투자가 처음이라고 하신다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농림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보존관리 지역에 있는 창고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용도 지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상 수요자나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점 참고하셔서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를 주력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물건 창고 중 이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저쪽에 있는 한 동은 공장 용지인데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한 동은 공장이 아닌 제1종 근린시설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공장이 아닌 근린시설로 해당 물건이 등재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공장 등록 기준인 도로폭 6m가 미만되거나 평수 150평 이하일 때는 허가받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근생시설로 등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실무에 있어서 근생 건물이나 제조업소나 등록된 모든 건물은 그냥 실무에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창고의 컨디션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 창고나 공장은 도로폭도 중요하지만 이 노비도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레이저자를 안 가져와서 오늘 한 대략적으로 한번 보죠. 실장님, 제가 한 2m 되니까 한 몇 m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창고가? 4번 조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4번 조금 안 나. 한 7m? 네, 아, 한 7m. 7m 정도면 좀 적정하죠. 창고 용지로 쓰기에는 적정합니다. 자, 저기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빗물이나 물이 같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유격 통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배수관으로 빠지죠. 이렇게 배수관으로 빠져서 위에 빗물이나 물들이 고이지 않게끔 밑으로 흐르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로 와보시면, 자, 이게 제시외 건물이거든요. 근데 매각에는 포함됐어요. 매각에는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시외 건물 이런 것들은 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부합물과 부속물이 있는데, 해당 조립식 판넬은 부속물이잖아요. 요렇게 떼서 갖다 버리면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매 나온 토지라, 이 토지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놀리기보다는 조금 더 창고를 개조해서 뭐 좀 더 수익성이 나오는 형태로 이쪽에다가 가건물이나 자그마한 건물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임대료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일로 와보세요. 밤나무가 있네요, 시장님. 좀 따주세요, 좀, 시장님. 우리가 온 김에 좀 밤도 좀 먹고 가게. 어렵겠죠? 하여튼 이쪽에 이렇게 서브 공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창고가 5m 이상 되는 창고는 크레인까지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위에 상분단에 움직이는데 지금 보니까는 안에 내부가 안 보이네요. 썬텐돼서 창문이 보이진 않는데 아마 크레인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이것도 제시외 건물이죠. 여기 붙어 있는 거. 여기도 제시외 건물인데 크게 해당 경매 물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지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도 물건지 방문했으니까 마스크는 우선 착용을 하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촬영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눈도 많이 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실 같은 거죠, 용도가? 네. 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 두 동이 아세요? 네,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이거 사장님이 직접 사는 거예요? 임대차 안 주고? 임대 쓸고 임대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로가 약간 좀 협소한 부분들도 있던데 거기 차 못 들어오던데. 겨우 들어왔어요. 일단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도로들은 저기 맨 초입에 있는 도로가 진입이 좀 작긴 해서. 네, 여기가 좀 문제예요. 맞아. 펜슬 같은 걸 다 둘러놔갖고 그게 또 힘들게 오지. 자기 땅이라고 다 그렇게 해놔봤어요. 얼마 안 돼요. 해놓지. 원래는 좀 편하게 들어왔었는데 여기도 이게 판넬이 있구나. 조립식 판넬이. 여기 뭐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도 많죠. 사장님들 다 많죠. 여기는 뭐 여기 임대 하시는 거고. 샤워부스는 자재 응. 샤워부스 자지자지르시는 임차인 분이 계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창고 주인분은 여기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고,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열려있지가 않아서. 사장님, 여기 창고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10m는 안 될 것 같아서. 10m는 안 될 것 같아서. 10m는 안 되죠. 안에 크레인 같은 건 없죠? 없죠. 안에 크레인 같은 건. 문 열면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살짝 보면 보일 것 같긴 한데 층고가 높네.
층고가 굉장히 높고. 자, 창고 임장을 들어가는 중에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 창고 주변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해당 창고는 공실, 얘는 공실, 쟤는 임대가 유지되고 있다. 샤워부스 만드시는 분들, 뭐 절단하시는 분들,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이 임대차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아까 전에 이미지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사무실 작은 게 이 주인분이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무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4, 5m인데 이게 들어오면서 협소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 한 대 정도가 딱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옆에 필지 도로 주인분들이 펜스를 둘러서 약간 협소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율하면서 조금 이게 차량 진입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해당 물건의 관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창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항상 창고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 기계류들이 압박이 좀 커요. 야, 저걸 어디다 쓰지? 저걸 어떻게 버리지? 저런 것까지 가져가면서 어떻게 낙찰을 받지? 뭐 이렇게 압박을 받으시면서 공장이나 창고 경매 물건들을 쉬쉬하거나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공장 경매에서는 해당 이런 집기들은 통상 일괄적으로 매각하니까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낙찰받고 해당 부동산에 기계류나 고철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만 매입하시는 업자분에게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이 주변의 중개사무실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토지와 공장 자체만 보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안에 고철물이나 기계류가 있다 그러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경매 물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해당 창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이 약 90% 정도까지 실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을 구성하면, 주변 시세대로 구성한다면 6%대의 임대 수익과 토지 자체부터 이기고 들어간 매입 비용, 그리고 향후 지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공장 및 창고 투자할 때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임장하고 입찰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냐, 맨날 그렇게 경매 정보지 보고 입찰하는 게 즐겁냐, 나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싶다. 근데 하지만 즐겁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문의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한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절대 지금 단계에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이 뭐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배당까지. 실장님, 배당의 원칙이 뭐죠? 배당의 원칙. 네? 뭐라고요? 배당의 원칙,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나눠주는 순서죠. 빚잔치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 경매 배당은 채권보다 물건을 우선한다. 물건 우선주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들어봐도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게 어떻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재미를 찾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경매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지속성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한두 건 낙찰이 되고 수익이 실현될 때 여태까지 재미없다고 느껴졌던 게 180도 생각의 전환이 바뀌면서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두렵고 낯설고 하기 싫은 걸 할 때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자본소득을 세팅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기 싫고 그 어려운 길에 제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